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 자격증에서 기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선영입니다. 네, 여러분들 먼저 올해 2024년도 1회차 일반기계기사 시험 보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하셨다고 먼저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1회차 시험에 응시를 해서 시험을 봤고요.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한 3시간? 3시간 좀 안 됐네요. 3시간 좀 안 된 시간, 3시간 전에, 이제 3시간 좀 안 된 시간 전에 시험을 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시험에 관련된 전반적인 총평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험 준비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셨고, 그리고 저 자신도 이제 궁금했던 사항들이 있는데, 오늘 시험을 보면서 좀 많은 부분이 좀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여러분들 좀 나누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시험 준비하실 분들, 특히 이제 올해 시험 준비하셔서 꼭 자격증 취득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준비를 앞으로 조금 더 하신다 그러면은 분명히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제일 궁금하신 내용부터 좀 시작을 할게요. 이제 과목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이 이제 기계 제도 및 기계 설계잖아요. 그렇죠? 기계 제도 및 기계 설계고 이 두 과목이 다 이번에 우리 일반기계기사 시험에 처음으로 진입을 한 그런 과목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계 제도가 10문제, 기계 설계 10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계 설계 같은 경우는 아주 애누리가 없습니다. 다 10문제가 나왔고, 기계 제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한 가지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되는 게, 여기에 그 형상 모델링 문제가 하나가 좀 추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추가됐다는 게 이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형상 모델링 문제 하나가 있고 기계 제도가 9문제 나왔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의 맥락을 보게 되면 이걸 따로 빼는 것보다는 그냥 기계 제도 안에 섞어 놔도 크게 무리가 없는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형상 모델링에서는 한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건 제가 시험 보고 온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뭐 다른 분들은 난 2문제 형상 모델링에서 2문제 나왔는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많이 나와야 2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기계 제도를 보니까 사실 이제 기계 제도도 내려고 하면 4문제가 진짜 많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계 제도에서 어쨌든 좀 세분한다 그러면 기계 제도에서 9문제, 형상 모델에서 1문제 이렇게 나왔고 기계 설계는 10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특이한 이제 문제를 보면서 좀 약간 특이한 부분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일단 기계 제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기계 제도가 포함된 그런 자격 시험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취업하는 문제들이 큰 문제 없이 나왔다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약간 좀 고차원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직접 투상도를 줍니다. 뭐 등각 투상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일반 정투상도를 주고 두 개의 부품이에요. 두 개의 부품을 주고 이제 이게 두 개가 결합이 돼야 되는데 여기 필요한 기하공차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뭐 기하공차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실제로 여러분이 쓰셔야 되잖아요. 실기시험에 들어가시면은 그걸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도면도 만드시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전반적인 이해가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 아니라 그러면은 그냥 텍스트만 갖고 공부를 하셨다 그러면은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그래서 그렇게 나왔고요. 나머지들은 다들 이제 예전부터 기계제도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오래된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나왔던 문제들이 계속 좀 혼종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특이할 건 없는데 이번에 제가 봤던 시험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 면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기계 설계를 하게 도면에다 이제 제품을 그리게 되면 거기에다가 그 면의 거칠기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이제 표시할 거냐에 따라서 면의 무늬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면의 가공 방법을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의 가공 방법에 대한 이제 뭘로 지시할 거냐, 어떤 기호를 쓸 거냐, 이제 그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무늬를 어떤 걸로 할 거냐. 무늬라 그러면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저 무슨 얘기 하는 거지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공부했을 때, 그 무늬 지정할 때 뭐 M으로 할 거냐, R로 할 거냐, X로 할 거냐, 막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료의 기호가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 기호가 묻는 문제 나왔는데, 이거 제가 한번 설명하면서, 강의 시간인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설명하면서 제가 이 얘기 드렸던 생각은 꼭 나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재료의 기호를 기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거,
그 기계 재료 쪽에서 나오는 문제가 왜 여기 나오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기시험에 이제 응시를 하시게 되면 시험장 가시게 되면 뭘 주냐면 이제 실기시험용 CAD 규격집을 줍니다. PDF로 해줘.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기계 규격집이 굉장히 두껍고 양이 많은데 그 실기시험용으로 따로 이렇게 추합을 한 이제 그런 PDF 파일이 있어요. 그걸 줍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맨 끝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인데 그중 하나가 이제 재료 기호가 나오거든요. 뭐 회주처럼 뭐 GC로 해야 되고 뭐 무슨 강은 몰라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게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설명드릴 때 지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계 제도에 이제 시험에 들어가시려고 한다 그러면은 기계 재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KS 규격집 뒤에 있는 재료 몇 가지 안 됩니다. 예, 몇 가지 안 되니까 그 정도는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예, 한 번 더 느끼는 이제 그런 시험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을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굉장히 좀 평이했습니다. 예, 첫 시험이라고는 몰라도 좀 평이 나왔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들고요. 자, 기계 설계입니다. 자, 기계 설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좀 공부를 하실 때 좀 참고하실 만한 과거 시험이 기계 설계 기사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기계 설계기사, 그 관연도 기계 설계기사보다는 조금 좀, 예, 좀 뭐랄까, 좀 평이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확실히 이제는 시험이 약간 이제 그런 쪽으로 개편이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단순히 공식만 외워서 때려놓고 풀 수 있는 문제, 물론 나옵니다. 예. 대부분 또 그런 문제 나오고. 근데 이제 좀 특이했던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 그 마찰차 보시면 여러분들 그 허용접촉 면압력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있어요. 예, 허용접촉 단위도 여러분들 한번 공부를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힘을 갖다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고 분포화준과 동일한 단면적 그러니까 단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찰차를 갖다가 서로 맞물리는 힘이 커졌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 중에서 틀린 거를 고른 겁니다. 틀린 거를 고르는 이제 문제인데, 그 허용접촉 면압력에 대한 물리량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이게 압력이니까 단위를 갖다가 단면적으로 나눠주느냐, 선으로 나눠주느냐, 이게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결론은 어쨌든 똑같이 비스무리하게 나오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수식 위주로, 공식 위주로 공부하시면 좀 어려운 문제,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공학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두 문제가 나왔는데, 회로도를 보고 그 안에서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기자재를 고르는 이제 그 문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제 우리 유공학 기자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맨날 나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나오는 게 나왔고요. 뭐, 우리 교재,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저뿐 아니라 지금 시중에 있는 모든 우리 일반기계사 교재, 특히 유공합이나 이제, 유압기계를 다루는 이제 그런 파트에 보면 다 있는 그 도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요한 부분만 여러분들 체크해서 나가시면은, 정말 공부량 그렇게 많이 안 늘리시고도, 충분히 기계 설계에서 나오는 유공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잘 가져가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단위 조합. 그러니까 문제의 어떤 정확한 맥락을 몰라도 그 보기에 그 물리량이 총 4가지가 나왔거든요. 일단 토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력이 나왔고, 유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이제 뭐 단면적 이런 게 나왔는데, 그 4가지만 잘 조합하면 어쨌든 묻는 문제는 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뭘 묻는지 모르겠는데, 끝에 가서 묻는 게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묻는 게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묻는 거를 갖다가 어쨌든 다이를 이거 갖고 저거 갖고 조합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유공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역시나 기어 문제가 나왔는데, 기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뭐 계산하고 이런 문제는 안 나왔어요. 하나도. 언더컷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언더컷 그러면 이제 언더컷 같은 경우 2가지로 문제 패턴이 나눠지거든요. 방지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언더컷 현상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뭐, 요렇게 또 구별을 해서, 나타내는 이제 그런 문제가 났었는데, 이번에는 한 문제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좀 재밌는 형태. 그래서 그냥 되게 좀 문제가 포괄적입니다. 언더컷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요. 포괄적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골라내는 문제가 나와가지고 확실히 이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외워서 또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조금 이제 위험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뭐 그 방법이 틀렸다고는 못하겠지만
조금은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어링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텍스트 준 게 아니라 도면을 줬습니다. 도면을 주면서 자, 여기 들어가는 베어링이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는 베어링이 있어요. 있는데 축은 얼마짜리 선정하면 되죠? 이제 이런 식으로. 재밌죠? 아주 재밌어졌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 기계 재료하고 기계 제작법.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번 개편되는 데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의 어떤 그 관심을 못 받았던 과목이 얘네들이 아닐까. 기계 재료와 기계 제작법. 그런가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딱 봤을 때, 이거는 우리 먼저 얘기를 하고 가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 단시간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은, 좀 공부와 투자한 만큼 그래도 걷어갈 수 있는 과목이 제가 봤을 때 이거 2과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다른 과목들, 뭐 설계나 제도는 정말 캐드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그러니까 캐드를 다뤄보고 그 도면, 그러니까 제도 도면을 그려보지 않으신 분들은 또 텍스트만 가니까 그것도 또 거기에 부딪힐 거고. 구조 해석이라든가 연력학, 유치역학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역학 과목이다 보니까 수학적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 또 걸려 넘어질 거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좀 어려우신 분들이 점수를 타진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뭐 어려웠다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평이한 문제 나왔고요. 심지어 기계 재료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톤백이라고 있죠. 톤백. 여러분 톤백 하면 뭐 생각납니까? 저는 그냥 가짜금, 모저금, 그 반짝반짝 이런 거 생각나는데 그것은 사실 기계제도 기능사에도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작정하고 좀 쉽게 되신 게 아닌가. 첫 시험이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고요. 제작법도 그렇고, 기계 재료도 그렇고. 문제 수는 딱 10문제씩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10문제. 아주 그냥 편하게 갔고요. 기계 재료 같은 경우는 대신에 열 처리 문제가 2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10문제 중에서 2문제라고 그러면 20%인데 적지 않죠? 열 처리만 갖고. 그래서 하나는 항원 열 처리, 하나는 또 우리 그 기본 열 처리를 해가지고 담, 뜨, 풀, 물, 그래서 당근질, 뜨임, 풀림. 거기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지만, 그러면 저는 그 누구한테는 굉장히 미움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어쨌든 열 처리 문제가 2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중이 좀 올라갔다고 해야 되나? 좀 열처리의 비중이 좀 많이 올라간 그런 느낌이에요. 체감적으로 보면은. 자, 그러면 이제 기계 제작법에서는 용접 문제는 하나만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용접이 나왔는데 좀 특이한 건 뭐냐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들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정밀입자 가공하고 이제 특수가공 있냐? 특수가공 하나도 저는 못 봤어요. 이번에 나온 문제 중에서 특수가공 쪽은 좀 이렇게 좀 빠져 있었고 대신 정밀입자 가공이 나왔는데,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생각을 이 문제는 제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모형을 만들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제 중에서, 정말 재밌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반기계사 시험이 참 재밌는 거야. 행복해. 막 이런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이 과목 말고도. 그런 것들은 제가 좀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조만간 우리 해커스 자격증에서 한번 촬영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그거 싹 모아가지고 촬영을 할 거고, 그거 여러분들 나눌 거니까 그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재밌는 문제가 나왔어요. 정밀입자 가공 중에서. 래핑 문제인데, 그냥 래핑의 특징, 래핑의 어떤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 작업 공정의 어떤 환경을 물어보는 문제. 그러니까 래핑 작업을 했을 때 그 주변에 그러니까 작업장 주변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의 문제가 나와가지고, 그런 거는 좀 재밌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죠. 근데 다음에 또 나오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이제 재밌는 문제들은 좀 모형을 만들어서 같이 나가려고 하니까 그때 이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 문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역장력, 인발이라고 하는 공법에 있어서 역장력,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재밌었어요. 자, 세 번째,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셨어요. 구조해석입니다. 여러분 일단 구조해석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보면 재료학, 동력학 이렇게 좀 2개가 합쳐져 있는 과목인데요. 자, 재료학에서 14문제, 그 다음에 동력학에서 6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또 특이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동력학에서 6문제가 나왔는데 3문제가 진동이 나왔어요. 근데 진동 같은 경우는 그 3문제가 상중하 난이도가. 그러니까 진짜 쉬운 거는 딱 그냥 보기만 봐도 알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문제 안 봐도 돼.
보기 보면 맞는 게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 세 개 다 틀려. 수식이. 예.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게 하. 그다음에 중간 정도 되는 거는, 그 각속도를 좀 문제 썼게 쭉 있는데, 각속도를 구하는 문제인데, 그게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수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 계산기까지 뚜렷할 필요 없고, 앞에다 이제 뭘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진동 또 하나가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말씀드려 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 기계 강사인데도 문제만 보고 제가 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답은 조화 함수로 나왔기 때문에 해를 구하는 문제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해를 구하는 문제기는 하는데, 답이 조함수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함수에서 요구했던 내용이 뭔지, 그건 제가 좀 잘 보고를 나중에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그때 가서 좀 나눠봐요. 요거는 나중에 모형으로 나누기는 좀 그렇고요. 나중에 제가 보고 문제로 한번 출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런 문제가 좀 나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재료학 같은 경우 14문제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문제 정말 쉽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뭐 그냥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그냥 공부하셨던 내용을 해서 그냥 이건 보고, 그러니까 조금 공식을 좀 이렇게 정리하셨던 분들은, 이거네 할 수 있는 문제가 4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4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좀 뭐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기둥인데 우리가 다뤘던 그동안 그런 기둥이 아니야. 생각을 딱 봤더니, 좀 기둥이긴 기둥인데, 좀 약간 마동석 씨가 한 발로 걷어차면은 부러질 것 같은 이제 그런 형태이기도. 근데 이건 이제 편심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대신에 무슨 뭐 단말 계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영향 없이 풀수. 그래서 대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한 뭐 4문제 정도 나왔고 이제 중급.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냥 봤을 때 이 정도면은 그냥 평이하다. 이거 뭐 이런 거는 나도 뭐 우리 수업하면서 풀어봤는데 막 이러면서 했던 게 한 6문제.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재료학 앞부분에서 보면은 변형률과 변형률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 조화폭력과 파괴이론에서 보면 3초분열, 2초분열에서의 변형률 이런 부분을 따지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앞으로 이제 펼쳐지는 상황을 봤을 때 왜 그러면은 이제 재료학 자체가 이제 원래 20문제인데 줄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10문제 넘잖아요. 할 수도 있겠지만 14문제입니다. 14문제고, 거기다 계속 신경향 문제가 들어오고 한다 그러면, 신경향 문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처음부터 좀 어렵게 들어오긴, 진짜 좀 어렵거든요. 어려운 문제가 들어오긴,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가 들어오긴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좀 평이한 문제로 왔다가 조금씩 진화하는 이제 그런 단계를 거치는데, 그러다 그러면은 재료학도 여러분들 좀 이렇게 단원이 어렵더라도 거기서 좀 어려운 부분보다는 좀 쉬운 부분들 이렇게 해체해서, 그러니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부분에 막 몰두하시고 이러다 보면 시간도 많이 가고 또 중간에 보면 그냥 과목 자체를 포기하고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만 가져가자. 사람의 능력자는 다 다르니까. 그렇게 보는 것도 괜찮아. 이런 얘기는 나중에 좀 뭐라 그럴까 커리큘럼 안내할 때 해야 되는데 좀 괜찮아요. 네, 전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 해석 문제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4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과목입니다. 4번째 과목은 열유체 해석이에요. 열유체 해석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건 일단 10문제입니다. 연력학에서 10문제, 유체에서 10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10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연력학 같은 경우는 사이클 문제가 총 4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나온 사이클은, 이거는 알려드려도 되죠? 제가 이거는 알려드려도 돼요. 카르노, 역카르노, 브레이튼, 랭킨 사이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내용은 다 달라요. 그리고, 사실 그 브레이튼 사이클하고 역카르노 사이클 같은 경우는 아예 선도가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물어보는 거는 좀 다릅니다. 뭐 어떤 문제는, 효율을 직접적으로 선도를 보고 효율을 구하세요. 이렇게 하는 문제도 있었고, 어떤 문제는 이제 효율을 주고 대신에 이제 최고 온도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TH죠. 최고 온도를 구하세요. 뭐 이렇게 나온 문제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요 과정, 그러니까 그 과정의 어떤 특징을 쭉 나열을 해가지고 이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그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동력학은 우리 연력학은 사이클만 맞아도 여러분들 4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 중에서는 또 평이했던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제 문제에서 그런 설명을 해요. 어떤 뭐, 과정 상태 변화가 있고, 상태량을 줬습니다. 연락해 줬어요. 휘황찬란해 줬습니다. 눈깔 막 돌아가 줬어. 그랬는데 나중에 딱 물어보는 게, 자, 이거 가역 단열 과정인데 엔트로피 변화량.
여러분, 이건 뭐 제가 뭐, 네, 가격 단열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유체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히 이제 손실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두 문제 정도 나왔어요. 손실 괴수와 손실 수두에 대한 문제가 각각 하나씩 나와가지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정수합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차원에 관련된 문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상사법칙에서,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길이 얼마예요? 근데 길이를 안 주고, 예, 단면적, 예, 면적에 대한 비를 막 풀어간 다음에, 나중에서, 길이 얼마야? 이거 길이 얼마나 하면 되겠어요? 딱. 그래서 막 배를 갖고 무슨 뭐 조파 시험을 한다고 하는데, 조파 시험이 뭐죠? 거북선? 그런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일단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가장 저한테 많이 그동안 접수했던 질문들이고, 여러분들이 또 시험 준비해서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좀 뭐랄까, 이제 제일 궁금하셨던 부분일 거예요. 2회차부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 가서 저렇더라, 저기서 저렇더라, 이제 요런 내용들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 예, 저희 본 사람이 얘기하고 또, 지금 아직 제가 소통을 아직 안 해서 그렇지, 또, 예, 다른 우리 또,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우리, 학생들하고 또 소통하다 보면 더 많은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안전적인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런 것도 계속 제가 또 공유를 할 거니까, 네, 그런 거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에 하여튼 또 공부하시면서 또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번에 성적이 혹시라도 시험 보셨는데 좋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또 본인의 경험을 갖다가 좀 취합을 해서 다음 시험을 조금 더 편안하고, 그 다음에 또 확실한 합격을 위해서 또 준비하셨으면은,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